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데 보죠. 먼저 명제라는 것은 문장이야. 또는 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참거짓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 이래야지 명제야. 뭔가 집합이랑 개념이 비슷하죠. 네. 집합. 집합도 어떠한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명확하고 확실해야 되잖아.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죠? 맞아? 그래 집합이었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 여기는 명제도 반드시 참거짓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4는 2의 배수다. 명제? 명제야. 왜? 확실하게 3이니까. 3은 5야. 말도 안 돼. 3이 5의 약수래.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명제? 거짓의 명제. 그렇죠. 거짓인 명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다음 주 명제가 아닌 것은 했을 때 3은 5의 약수다. 말도 안 돼. 얘 명제일 수가 없지. 그래서 얘를 찍는다고. 아니야. 거짓이어도 명제야. 알겠지?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뭐가 가까워? 거짓인. 아니, 가깝기도 하지. 제 시골이 남해거든요. 경상남도 남해. 인천이면 가깝지. 남해에 가는데 제가 저번 추석 때 13시간인가 15시간이 걸렸어요. 인천은 멀어봤자 2시간 아니야. 가깝지.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인천 멀지. 인천까지 언제 가, 이씨. 야, 우리 약속하자. 인천에서 만나자. 그러면 야, 인천까지 언제 가냐. 지하철도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정확히 분명히 맞죠. 객관적이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명제도 아니다. 아니다. 2x는 8. 아니죠. x값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치? 따라서 얘는 명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명제가 아닌 거는 그냥 방정식 같은 느낌이죠. 명제인 것은 항등식 같은 느낌이고. 이해되니? 네. 내가 물어볼까? 얘가 x에 대한 등식일 때 이 식이 명제가 되기 위한 a값, b값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한 a값, b값은 3.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2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럼 명제를 부정해볼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지? 4는 2의 배수다. 내가 얘를 P라는 명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것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것을 기호로는 not P라고 붙일 거야. 근데 만약에 4는 2의 배수다가 참이라면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부정은 당연히 거짓이겠지. 참고짓이 명확한데 조식도 참인데 아니래. 그럼 거짓인 거죠. 볼까 이번에? 3은 5의 약수다. 거짓이잖아? 이거에 대한 명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부정했어. 3은 5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긴 이다라고 얘기해서 거짓이었고. 그렇다면 우린 얘를 부정이라고 할 거고 얘들은 바로 not Q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면 not을 붙이는데 대신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 얘는 참. 바뀐다. 네? 아니, 밑에는 참이죠. 그래서 밑에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거짓이 바뀐다고. 부정을 하게 되면. 당연한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해올 수 있지.
이해돼? 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참이면 나피는 거짓. 거짓이냐? 나피는 참.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거야, 나는. 하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거다.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사랑하는 거. 아, 괜찮아. 괜찮아. 저의 사랑을 거부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부정의 부정은 원래 논쟁과 똑같아. 이해되시겠죠? 네. 아, 우리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아, 2x는 8. 봐봐. 2 더하기 3은 5이다가 있어. 얘가 r이라는 명제야. 알겠지? 네. 얘를 부정하면 뭐죠?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지? 그러면 물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얘가 R 내 물결 표시가 되고 얘를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죠. 나달이라고 불러. 나피, 나큐. 근데 왜 낫을 물결? 약속이니까. 나피 나기요? 여기 나와 있네. 낫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괜찮을까요? 봅시다. 부등식에서 얘는 뭘까? 2 더하기 3은 4보다 크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얘는 확실히 참이죠? 누가 봐도 참이야? 네. 내가 얘를 S라는 명제라고 한다면 나데스는 뭘까? 2 플러스 3은 4보다 작다. 작다가 끝일까?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는 거짓이죠. 이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명제처럼 참 거짓이 정확하게 나뉘어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분이 될 때 이런 애들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x-1, x-2는 0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X 참일 수도 있고 근데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애들은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아닌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 조건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참이 되게 하는 애들도 있지 않아? 1이랑 2 같은 값. x가 1이랑 2가 들어가면 참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놓을 건데 우린 얘네들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집합의 개념이 들어가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집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명제를 풀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참 거짓이 없어. 근데 조건을 지금 왜 배우냐면 우리가 명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들이 구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명제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3은 5의 왜 3, 5이냐? 3은 5의 약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야. 그럼 얘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 있는 거냐면 어떤 특정값 x는 3이라는 숫자가 있어. x가 만약에 3이면 x는 5의 약수이다. 지금 옆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3은 5의 약수이면 x가 3이면 x는 5의 약수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 봐봐. 얘는 반드시 거짓이야. 하지만 얘 봐봐. x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x는 3이다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건이라는 거죠. x는 5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조건이에요. x는 3이다. 아니, x는 5의 약수이다. 여기 되는 거. 이것도 조건인 거죠. x가 뭔 줄 알고.
이해되니? 네.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이 만나게 되면 얘가 구성되게 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문제. 명제가 되는 거죠. 이해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리집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참여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조건도 부정할 수는 있죠. 조건도 부정하는데 걔네들은 납이라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x는 3이라는 놈이 있으면 이거의 부정은 뭐야? x는 3이 아니다죠. 네. 맞니?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인데. 몰라. 모르요. 따라서 부정했다고 해서 참거짓이 바뀌어 안 바뀌어? 몰라. 참거짓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얘네들은 참거짓이 바뀌지 않아. 대신 x 더하기 2는 3이라는 놈이 있어. 얘 진리집합은 뭐야? x는 3, x 1인 거죠, 1. 네. 맞니? 그런데 얘에 대한 부정. 얘를 부정했어. 그럼 x 플러스 2는 3이 아니다잖아. 네. 맞니? 그렇다면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만 아니면 다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내가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잡는다면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P를 제외한 나머지 P의 여집합에 해당된다고. 다시 헷갈리지 마. 명제라면 얘가 스몰 P로 표현이 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부정은 not 스몰 P가 됐을 거야. 네. 하지만 진리집합은 대문자 P가 됐을 거고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P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스몰 p의 연습하는. 그러니까 p가 전체 집합이면 네. 전체 집합은 2고 p는 진의 집합. 아. 한번 다시 고민해 봐봐. 괜찮아? 네. 문제. 네. 그렇다면 낮의 나피는 뭐야? 나피에 낫을 또 붙였어? 진례집합 입장에서 본다면 P의 여집합인데 거기에 다시 여집합을 붙인 거지. 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집합에서도 성균 판단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조건에 낫을 붙이게 되면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된다. 알겠지?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p가 p의 연습하는. 그러니까 나 P는 얘는 P의 부정.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나 P의 진리집합. 나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P의 여집합. 괜찮을까요? 네. 다시. 그러면 P 또는 Q는 뭡니까? 조건 P도 참이되게 하고 조건 Q도 참이되게 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 따라서 그 진리집합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저기에 있어도 되고 하다 보니까 P 합집합 Q가 되는 거고요. 네.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Q도 참이돼야 되는 거니까 너도 만족해야 되고 Q도 만족시켜야 되는 애들이니까 뭐가 된다? P 교집합 Q가 된다. 이해될까요? 이번엔 P 또는 Q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부정을 P 또는 Q를 부정한다고?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P 또는 Q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 P 합집합 Q였죠. 네. 맞아?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는 얘를 부정할 거라서 낫을 붙인단 말이죠. 낫을 붙이면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생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맞니? 그렇다면 얘는 그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P의 여집합은 뭐라고? 나P. 교집합은 뭐라고?
그리고 Q의 여집합은 뭐라고? not Q. 따라서 결론. P 또는 Q에 대한 부정은 각각을 부정하면서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한번 봐봐. P, Q 그리고야. 얘를 부정하게 되면 나 P, 나 Q 그리고는 뭘로 바뀌어? 또는으로 바뀐다고. 우선 지금은 개념만 이렇게 잡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직접 한번 보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직접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죠. 먼저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을 구분하래. 먼저 명제는 참거짓이 확실한 문장 또는 식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우선. 소수는 홀수이다. 잠깐 모르잖아. 근데 명제가 아니지. 거짓이죠. 누가 봐도 거짓이야. 참 아닌가? 아니야. 누가 봐도 거짓이야. 아니 근데 1도 소수인. 그러니까 소수는 어떤 게 있어? 2 같은 수가 있어. 2. 2도 소수잖아. 소수는 2, 3, 5, 7 이런 애들이니까. 그쵸? 얘가 홀수이다 아니라는 거죠.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 따라서 얘는 명제다 아니다. 명제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명제는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참과 명제가 구분 지어지면 명제가 되는 거야. 다시 봅시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따라서 얘는 명제다 아니다. 명제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물론 우리가 이건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 1학기 과정에서 마무리 안 짓고 넘어오긴 했는데 5, 1의 뿔 맞죠? x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얘는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겠죠? x에 얼마 넣어볼까? 뭐 0 집어넣으시면 참이 되지만 x에 100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죠. 맞니? 따라서 얘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명제 자체가 아닙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4번 봐봐. 집중해야 돼. 4번 봐봐. 6의 배수 6, 12, 18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3의 배수냐? 3, 6, 9, 12, 15, 18, 21 이런 애들한테 다 들어가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얘는 명제다 아니다? 명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나머지 밑에 문제들도 한번 직접 해주시고. 조건 PQ에 대해서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물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P의 진리집합은 조건제시법을 써서 X바 1에서부터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P땡으로 표시하셔도 괜찮다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P의 진리집합은 다음처럼 Q의 진리집합은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나피에 대한 진리집합이래. 봐봐. 지금 얘가 1에서부터 4까지인 거야. 여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묻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P니까. 이해되니? 얘가 지금 집합 P야. 그럼 P의 여집합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P가 아닌 애들이니까 어딜 얘기하는 거야? 여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X는 1보다 작은 거지. 근데 검은색이 1을 안 가지고 있지. 그럼 나머지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또 X가 여기에도 있을 테니까 X는 4보다도 클 거라고. 이번엔 등호를 검은색이 가지고 있지. 따라서 나는 가지면 안 돼. 따라서 나피땡 얘는 X가 1 이건 진리 집합이라고 되어져 있네. 얘는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이번엔 나피 또는 Q야. 방금 나피를 우리가 방금 찾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가 나피 4보다는 크다. 얘가
모두 다 납이었어요. 지금 검은색 부분이. 그 다음에 Q는 X는 3보다 작거나 3이 어디 있어요? 한 요쯤 있었겠지?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 맞니? 네. 지금은 뭐야? 또는이지. 다시 한번 뭐 해달라는 거야? 다 합쳐달라고. 색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다 합쳐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네. 이해되니? 따라서 다 합쳐주시면 뭐가 됩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해되니? 네. 마찬가지 X바. 이해될까요? 네. 다시 이번엔 P 그리고 나Q야. P는 그렇다고 치고 나Q 넌 뭐냐? 봐봐, 나Q부터 먼저 잠깐 보자. 3보다 작은 애들이랑 5보다 큰 애들을 합쳐놓은 게 Q야. 네. 근데 지금 나Q가 필요하다고. 그럼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니까 어디였겠어? 여기였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X는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3과 5를 모두 Q가 안 가지고 있어. 따라서 나Q에는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해봅시다. 다시 여기다 좀 크게 해볼게요. P 1에서부터 4까지 1은 포함하지 않고 4는 포함하는 애들입니다. 요렇게 다시 여기 검은색 부분 여기고요. 나Q는 3에서부터 5까지 포함하면서 포함하는 애들이죠. 여기. 그렇다면 이번엔 P 그리고 나Q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리고잖아. 그치?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맞니?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3에서부터 X는 4까지. X바. 이해될까요? 괜찮아? 네. 이번엔 명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면 Q이다. 이렇게 조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조건은 우리는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한다고요. 뭐 아까 전에 어떻게 있었죠? 소수이면 홀수이다. 거짓인 명제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X는 소수. 이해돼? 결론은 무엇입니까? X는 홀수. 얘가 바로 가정, 얘가 결론인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수는 홀수이다가 되겠지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어떤 명제를 봤을 때.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참거짓을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참거짓을 따지는데 대표적으로 참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진리집합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은 동물이다. 아, 이것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참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왜 동물이에요? 내가 짐승이라고? 이런 얘기 아니야. 그치? 움직이는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생명을 갖고 있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움직이는 동물들. 그죠?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죠. 그렇다면 동물에는 사실 뭐 있어? 사람도 있지만, 코끼리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뭐, 이렇게. 괜찮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지금처럼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리게 된다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지금 어떠한 명제를 봤어? 했었을 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봤었을 때 이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나가는 방향이죠.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린다면 그렇다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 이 화살표를 막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과가 과정. 결론? 그러니까 과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그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면 Q란 얘기는 P의 모든 원소가 다 어디 있어야 돼? Q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 지금처럼 봐봐. 여기 소수 뭐 있어? 2, 3, 5, 7, 11, 점점점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근데 홀수는 뭐야? 1, 3, 5, 7, 9 뭐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Q에 들어있어? 아니지. 뭐가 없어 지금? 2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이해돼? 얘가 지금 진리집합 P이고 얘가 Q잖아. 내가 지금 이거냐고. 아니라고. 왜?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2는 소수에는 포함되어져 있지만 홀수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잖아. 네. 참이 되려면 P의 모든 원소가 다 Q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네. P의 모든 원소가 다 Q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이해되니? 네.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2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요 2라는 놈 있죠. 너는 거짓이 되게 하는 얘구나. 그래서 우린 얘네를 발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가 헷갈려. 그렇다고 진리집합으로 다 비교해보자니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이게 발레를 찾아주는 거야. 발레는 뭐야?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 발레. 단 하나라도 찾아내면 돼. 내가 수천 개의 참이 되는 것을 찾아냈지만 참이 아닌 거짓이 되는 것 딱 하나만 찾아내도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봤었을 때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는 거 뭐야? 얘죠, 얘. 얘를 우린 집합에서 뭐라고 불렀었지? P-Q. 그래서 이 발레는 P-Q의 원소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P-Q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만큼 참거짓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뭐야?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증명이죠, 증명. 직접 증명해주면 돼. 이 수고 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죠. 그래서 명제의 끝부분이 그래서 증명이 들어가죠. 그런데 참이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기도 좀 귀찮고. 그런다면 우선은 발레를 찾는 연습을 하자고요. 발레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보자. x가 3의 양의 배수면 6의 양의 배수이다. 맞습니까? 한번 보자고요. 발레를 찾는 거야. 발레를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3의 배수인데 6의 배수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야. 있나? 15요. 15! 그렇네. 그치. 15는 3의 배수지만 6의 양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쵸? 거짓. 이해될 수 있을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야, 씨. 너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죠? 네. 다시 말하면 x값은 2 아니면 1이라고. 네. 이것이면 이것입니까? 얘가 다 여기에 들어가냐고 묻고 있는 거야? 들어가? 네. 들어가.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아니면 상식성으로 봐도 내가 1과 2를 갖고 있어. 그럼 1하고 2는 0과 4 사이에 있습니까? 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참이 명제가 되는 거죠. 네. 다시.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입니까? 이건 진리집합하기도 힘들고 잠깐만 발레를 찾아보자. 가정은 만족해야 돼. 무리수긴 무리수인데 합해서 무리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없으면 참이 되는 거고 찾아내기만 하면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뭐가 있어? 루트 오버
아,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아, 그러네. 각각은 무리수 맞죠? 네. 하지만 더했더니 뭐가 된 거야? 0. 아, 유리수가 됐네. 아, 거짓.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2학기, 내년 2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이제 한 7개, 8개 갖다 놓고서 다음 중 참인 명대의 개수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럴 시간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봅시다. 나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세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P면 Q이다가 아니네. 나 P면 Q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 P의 여집합이죠. 얘가 Q에 속해 있지 않은 애들을 찾아야 된다고. 우린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있다고? P 여집합, 차집합 Q에 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P이면 Q의 이것의 발레는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는 진리집합과 진리집합 사이에 차집합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얘의 발레는 이 진리집합, 요 집합 안에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잠깐만. 이거 너무 복잡한데? 차집합하면 뭐가 떠올라? 차집합하면 A 빼기 B는 A 교집. A 교 B요. 기억나? 네.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네. 맞습니까? 드물간의 법칙 쓴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60. 6하고 10인 거죠.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집합에 대한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봅시다.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조금 쉴게요. 나 P면 Q에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네가 참이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너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은 화살표를 놓아주는 방향으로 입을 벌려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Q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P가 어딘데요? P는 여기. 얘가 P고. 이해될 수 있을까요? 봅시다. P는 Q의 부분집합입니까? 이 파란색이 P야. 알겠지? 네. P는 Q의 부분집합입니까? 다시 말하면 P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애들은 지금 Q에 없잖아. 그치? 아니네. 땡. 그 다음에 Q는 P의 부분집합입니까? Q의 모든 원소가 다 파란색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 비어있잖아. 그죠? 요 부분. P의 여집합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네. 땡. P와 Q의 공통된 부분은 없습니까? Q가 여기잖아. 내가 Q를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 Q는 여기야. 색깔 두 번 칠해진 부분이 없습니까? 있죠. 원을 뺀. 그렇죠. 여기 있네. 요렇게. 그죠? 타이어 모양이 있죠. 너도 땡. P 합집합 Q는 U입니까? P와 Q를 모두 합쳤어. 색칠이 한 번이라도 되어져 있는 부분을 다 더하면 U입니까? 그렇네요. P랑 Q랑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 가죠. 네, 이제 봅시다. 이번엔 6번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4까지일 때 P면 Q에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2에서부터 a 플러스 1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만 마이너스 2a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 얘가 참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참이 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커야 돼. 여기까지 맞아?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를 알 수 있어? 야 마이너스 2a야. 너 마이너스 2보다 작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네. 같아도 될까? 여기 이렇게 등호 같아도 될까?
그쵸? 얘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얘는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A 플러스 1과 4를 비교해봐도 얘가 더 커야 되죠. 같아도 될까? 같아도 되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이해되니? 괜찮아? 네. 다시. 나피면 Q이다. 마찬가지 Q가 더 커야 돼. 근데 이번엔 나피를 물어봤지. 그치? 나피는 뭐야? X가 요 P라는 조건도 이 조건과 이 조건이 합쳐져 있잖아. 네. 따라서 얘를 부정시키고 또는 그리고로 바뀐다 그랬었고, 그 다음 얘도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니? 이해될 수 있겠어? 네. 따라서 얘는 수직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요렇게 되는 범위가 될 거야. 이해되니? 네. 얘가 나피야. 근데 얘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그렇다면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 그려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Q가 더 커야 되는 거죠? Q는 A 마이너스 1에서부터 A 플러스 6까지. 포함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야, A 마이너스 1이야! 너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등호 붙어도 될까? 아니요. 안 돼. 등호 붙으면 안 돼. 그쵸? 뒤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번엔 3이랑 A 플러스 6은 A 플러스 6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등호 붙어도 될까? 등호 붙어도 돼. 따라서 A는 얘 이항시키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의 조건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A는 마이너스 2까지.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A의 범위가 되겠죠. 네. 이해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집합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해될까요? 네. 네. 넘어가 볼까요? 3번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좀 보죠. 국어적인 내용이에요. 국어적인 내용이야. 봐봐. 모든 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모든 학생은 사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모든 학생은 사람이다. 거짓. 잠깐 왜 거짓을 하는 아, 동물 학생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살짝 개학교 뭐 이런. 근데 걔가 그 훈련 받으면 그것도 사육도 나름대로 학생 아니에요? 사육도 학생 아니에요? 그런가? 동물. 네. 그러면 제가 오해 소지가 있다. 모든 고등학생이라고 합시다. 다시. 모든 고등학생은 사람이다. 얘는 참이죠. 맞아? 얘는 참이야. 모든 고등학생은 남자이다. 저건 너무 거짓이죠. 거짓인 걸 찾기 위해서는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발레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것이 지금 얘입니다. 그 집합이 모두면 아까 전처럼 사람이다는 참이 되겠지만 네. 거짓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아니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는 얘가 된다. 이런 거야. 봅시다. 어떤 x에 대해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렇지.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도 있잖아.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된다고.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공집합이 아니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 나 걔 봤는데? 그럼 참이 된다. 어떤 고등학생은 갑자기 계속 이것만 또 개다. 어떤 고등학생은 개다. 거짓. 얘는 거짓. 그치? 왜? 고등학생 중에서는 개인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집하면 거짓이라고. 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지금 요 표시한 요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어. 대신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모든 x에 대해서 p다에 대한 부정은 어떤 x라면 그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어떤 고등학생은 걔다에 대한 부정은 모든 고등학생은 걔가 아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부정은 모든 x이다. 봐봐. 모든 고등학생은 학교에 간다.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어떤 고등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야, 이거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참인가 거짓일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모든 고등학생은 학교에 간다에 부정을 적으시오. 학교에 가지 않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란 얘기는 아니라고. 알겠지? 네.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모든 x에 대해서 2x-1이 오냐? 이거 푸시면 x는 3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x는 3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네. 네. 맞죠? 괜찮아? 네.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큽니까? 아니요. 없죠. x가 2보다 큰 놈이 없잖아. 절대값이. 네. 이해돼? 거짓.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요거야. 요 부등식을 좀 잠깐 풀어보자. 아니야. 직접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를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4죠? 0이야. 성립해. 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1이죠? 1이야. 성립하지 않아. 네. 0 집어넣었어. 0은 2보다 성립하지 않아. 1 집어넣었어. 성립하지 않아. 2 집어넣었어. 성립하지 않아. 여기까지 보여줬어. 그렇다면 디귿은 맞는 말일까 거짓말일까? 거짓. 맞는 얘는 맞는 말이죠. 아. 왜? 어떤 x에 대하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라고. 네. 그게 얘죠.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다. 한번 마찬가지 넣어보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2죠. 2랑 마이너스 2 거짓이야. 마이너스 1 넣었어. 1과 마이너스 1 거짓이야. 0 넣어봐. 0은 0이다. 맞는 말. 1은 1이다. 맞는 말. 2는 2다. 맞는 말.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리을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얘는 거짓이죠. 왜? 모든. 예, 모든이니까 이렇게 거짓인 놈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명제의 가장 기본이에요. 좀 많은 양을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고 또 RPM을 풀다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 명제 여기대우들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대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시죠.